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나요? 따뜻한 밥에 국, 김치 정도면 훌륭한 한 끼죠. 조선의 왕, 만백성의 어버이인 임금님은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무엇을 드셨을까요? 우리는 흔히 사극 드라마를 보며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진 12첩 반상을 떠올립니다.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전국의 특산물이란 특산물은 다 모아놓은 그 화려한 밥상 말이죠. 아이고, 저거 다 먹지도 못할 텐데 아까워서 어쩌나 하며 혀를 찼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조선 역사상 가장 장수했던 왕 영조 임금은 그 화려한 12첩 반상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반찬 가짓수가 너무 많다며 신하들에게 호통을 치고 밥상을 줄이라고 영령까지 했습니다. 반대로 나라가 망해가던 구한말 고종 황제는 커피와 와플을 즐기며 밤참으로 냉면을 시켜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임금님의 밥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자 백성들의 고열이기도 했으며 때로는 왕의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은밀하고도 맛있는 수라간의 문을 활짝 열어보시죠. 자, 상상해보세요. 새벽 4시, 아직 닭도 울기 전입니다. 경복궁 소주방 수라간은 이미 전쟁터입니다. 왕의 아침 식사, 즉 초조반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아니, 새벽 4시에 무슨 밥을 먹어? 하실 텐데요. 왕은 우리처럼 하루 3끼를 먹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하루 5번의 식사를 했습니다. 눈 뜨자마자 먹는 죽상인 초조반, 아침 10시쯤 먹는 정식 아침인 조수라, 오후 5시쯤 먹는 저녁인 석수라, 그리고 점심과 밤참으로 먹는 낙거상과 야참까지. 어휴,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르시죠. 그런데 이 밥상이 그냥 차려지는 게 아닙니다. 쌀은 경기도 이천, 굴비는 전라도, 영광, 전복은 제주도. 전국 8도에서 가장 좋은 식재료들이 한양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진상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아이고 저 진상 손님 또 왔네라는 말 쓰셨죠. 그 진상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지방관리들이 왕에게 바칠 물건을 구하느라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으면 진상이라는 말이 꼴보기 싫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 되었을까요? 왕의 밥상 한 숟가락에는 백성들의 피땀이 서려 있다는 말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작 그 밥상을 받는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편안하게 즐겼을까요? 아니면 가시방석이었을까요? 사실 왕의 식사는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권력 다툼이 치열했던 궁궐에서 독살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기미입니다. 수라상 옆에는 항상 지밀상궁이 붙어 섰습니다. 왕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 은수저를 음식에 꽂아 색이 변하는지 확인하고 상궁이 먼저 조금씩 맛을 봅니다. 이것이 기미입니다. 왕은 밥을 먹으면서도 이 음식에 독이 들어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인 밥상이란 점입니다. 수라상에 올라오는 반찬들은 전국의 작황을 보고하는 보고서와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날 밥상에 올라온 쌀밥의 윤기가 덜하고 생선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왕은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아, 올해 남부 지방에 가뭄이 들었구나. 혹은 동해안의 해류가 바뀌어 생선이 안 잡히는구나. 만약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린다는 상소가 올라오면 왕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감선입니다. 반찬 가짓수를 줄이는 것이죠. 백성이 굶는데 짐이 어찌 고기를 넣겠느냐 하며 고기 반찬을 치우게 했습니다. 즉, 수라상은 왕에게 마시는 미식의 즐거움보다는 백성의 안위를 살피고 자신의 도덕성을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숙제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12첩 반상,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거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라간에서는 어떤 음식을 만들었을까요? 사학자처럼 꼼꼼하게 뜯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왕의 밥상은 수라라고 부르는데 밥과 탕을 포함해 12가지 반찬이 올라가는 12첩 반상이 원칙입니다. 첫째, 밥은 2종류가 올라갑니다. 흰쌀밥인 백반과 팥물로 지은 찹쌀밥인 홍반입니다. 왕의 컨디션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게 한 배려입니다. 쌀은 임금님표 2000쌀 다들 아시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최상품 쌀만 썼습니다. 둘째, 탕과 찌개입니다. 미역국이나 곰탕 같은 맑은 국 외에도
적국 조치 맑은 찌개와 토장 조치 된장 찌개가 반드시 올라갔습니다. 특히 궁중 된장찌개인 절미 된장 교치는 쇠고기와 표고버섯을 듬뿍 넣어 감칠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셋째, 메인 요리인 찜과 전골입니다. 갈비찜, 도미찜 같은 찜 요리는 기본이고 화로를 상옆에 두고 즉석에서 끓여 먹는 신설로는 궁중 요리의 꽃이었죠. 신설로는 산의 진미를 한 솥에 넣고 끓여 영양 균형이 완벽했습니다. 넷째, 특이한 식재료들입니다. 혹시 승기약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도미회를 비롯한 각종 재료를 국물에 익혀 먹는 요리인데 기생보다 더 즐겁다는 뜻입니다. 또 웅장곰 발바닥, 요리나 사슴 꼬리 같은 보양식도 진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재료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왕이 마시는 물은 한강의 중심부 가장 깨끗한 곳에서 길어온 무법이라는 물을 썼거나 궁궐 내의 가장 맑은 우물물을 썼습니다. 밥맛의 절반은 물맛이라는 것을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엄격한 시스템 속에서도 왕들의 개성은 뚜렷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결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장수의 아이콘 영조를 봅시다. 영조는 조선 왕 중 가장 검소한 식단을 즐겼습니다. 그는 12첩 반상을 혐오했습니다. 대신 고추장과 채소를 즐겼죠. 특히 송이 고추장 볶음을 좋아해서 입맛이 없을 때면 물에 밥을 말아 고추장을 찍어 먹었다고 합니다. 소식과 채식 위주의 식단,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 이것이 그가 81세까지 장수하며 강력한 왕권을 유지했던 비결입니다. 반면 미식가였던 연산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슴꼬리와 혀 같은 희귀한 식재료에 집착했고 전국에서 미녀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바치게 했습니다. 식탐은 곧 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졌고 결국 백성들의 분노를 사패이 되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비운의 왕 고종은 어땠을까요? 나라가 기울어가는 상황에서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야참으로 풀었습니다. 특히 겨울밤에 먹는 냉면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배를 듬뿍 썰어넣고 동치미 국물에 말아 먹는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아마도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유일한 위로가 아니었을까요? 또한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커피를 즐겨 마셨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결국 임금님의 밥상은 단순히 무엇을 먹었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밥상을 대하는 태도가 곧 국정 운영의 철학이었고 그 결과가 역사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 맨날 기름진 고기에 12첩 반상을 먹었으니 왕들은 전부 비만이고 성인병 환자 아니었을까? 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세종대왕은 고기 없이는 밥을 안 드실 정도로 육식파였고 당뇨와 안질환으로 고생하셨다는 기록이 실록에 생생합니다. 운동 부족의 과한 영양 섭취는 분명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궁중 음식은 생각보다 과학적이었습니다. 궁중 요리에는 약식동원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 사상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단순히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소화를 돕는 무, 배, 각종 나물을 반드시 곁들였습니다. 또한 왕의 밥상에는 화학 조미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천연 재료로 맛을 냈고 간장과 된장은 수십 년 묵은 것을 사용하여 발효과학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감선 때문에 흉년이나 재해 시에는 강제로 채식을 해야 했던 기간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즉, 왕들이 단명했던 이유는 음식 그 자체보다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 그리고 비위생적인 당시 의료 환경 탓이 더 컸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오늘 조선 임금님의 수라상 이야기 어떠셨나요? 화려한 12첩 반상 뒤에는 전국의 특산물을 바치느라 허리가 휘었던 백성들의 눈물이 있었고 그 밥상을 받으며 백성의 안위를 걱정해야 했던 왕의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영조처럼 소박한 고추장 비빔밥이 최고의 보약이 될 수도 있고 고종처럼 답답한 속을 달래주는 냉면 한 그릇이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은 어떤가요? 화려한 반찬은 없더라도 가족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먹는 따뜻한 밥 한 끼. 그것이야말로 옛날 임금님도 부러워할 진정한 수라상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맛깔나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